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설명해 드렸냐면 자바에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숫자형과 문장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어요. 그죠? 뭐 숫자형, 근데 숫자형에서도 사실 뭐가 나눠지냐면 숫자형 안에서도 정수형이 있고요. 실수형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왜냐면 정수도 숫자고 실수도 숫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와 실수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값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 거예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 왜냐면 숫자에는 정수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냐면, 자, 요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보세요. 바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쇼트라는 게 있고, 우리가 배운 인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롱. 여기 네 가지가 대표적인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 그냥 하나로 퉁치면 될 것이지 왜 데이터 타입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가지고 우리를 번거롭게 만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코드는 다 메모리로 변환이 됩니다. 즉 메모리라는 건 뭐예요? 자, 메모리는 여러분들 유한한가요? 아니면 다시 무한한가요? 아니면 유한한가요? 유한해요. 한정적입니다. 즉 메모리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드디스크 몇 기가야, 뭐 256기가야, 512기가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램은 뭐 8기가야, 16기가야. 자, 우리가 다뤄야 할 게 어쨌든 램인데 그 램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일단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코드를 쓸 때마다 메모리가 확보된단 말이에요. 램에서. 그러면 확보될 때마다 그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코드 쓸 때마다. 그러면 그 유한한 그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코드를 마구잡이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메모리는 한정적이고 그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최적화되게 써야지만 코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더러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바에서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큰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건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C 언어 배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C 언어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진짜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과거의 컴퓨터를 보시면 1960년대 70년대 컴퓨터만 봐도 그때 당시 컴퓨터가 좋았을까요? 지금처럼 몇 기가야 몇 테라야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킬로바이트야 몇 메가야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용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 용량을 관리하는 게 필수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지금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게 필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나는 인터넷이 빠르는데 웹사이트 자체가 느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웹사이트 자체가 느린 이유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코드 자체를 느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을 잘 해가지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바에서는 크게 그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관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기초 배울 때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데이터 타입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데이터 타입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고만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이트는 앞에 데이터 타입을 바이트라고 쓰고요. 제가 변수명을 바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127이라고 써볼 건데,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by는 그 다음에 by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127 나오겠죠? 실행해보면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적은 이 바이트라는 녀석의 메모리를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게 있는데 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트를 쓰시고 이제 요 앞에 있는 바이트라는 건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이티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적게 되면 이 바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몇 바이트인지를 알려줍니다. 몇 바이트. 자, 실행해보면 여기 보시면 1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바이트라는 녀석은 몇 바이트인 거다? 1바이트인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왜 바이트 뭐 이렇게 메모리가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 데이터 타입이 몇 바이트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뭐 사실 이제 인트로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바이트는 몇 바이트라 했어요? 1바이트라 했죠? 자, 1바이트는 비트로 전환하면 얘는 8비트입니다. 8비트.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는 그러니까 문장을 처리하거나 숫자를 처리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한다. 자, 처리 방식을 아는 분. 그러니까 다시 얘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숫자는 뭘까요? 오직 1과 0입니다. 우리가 이진수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1, 2, 3, 4, 5, 6, 7, 8 그렇게 쓰는 건 다 10진수인 거고. 그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실제로 1과 0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코드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뭐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숫자를 뭐 쓰고, 근데 그건 컴퓨터가 다 뭘로 인식한다? 다 1과 0으로 본인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변환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는 오직 1과 0, 이진수예요. 이진수. 자, 근데 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제가 8비트라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결국에는 2의 8승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2의 8승. 2의 8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2의 8제곱. 왜 2의 8제곱이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진수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의 8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의 8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256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여기다 2의 8제곱이라 할게요. 이게 맞나? 공학 표준기를 해볼게요. 공학용. 자, 여기 보시면 2의 8제곱해서 는 하게 되면 256이 나오죠? 그러면 256이라는 값이 지금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얘를 256을 넣게 되면 이거 출력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보면 빨간색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왜 안 되냐면 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 타입을 처리할 때 값의 범위가 있는데, 그 값의 범위를 적절하게 음수하고 양수로 나눴어요. 제가 뭐 그렇게 나눈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좀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하고 음수로 반으로 쪼갰다는 거. 그런데 자, 지금 이게 안 되는, 256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자, 256을 반으로 쪼개면 얘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127부터 다시 128부터 어디까지냐면 127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 들 거예요. 강사님, 분명히 256을 반으로 쪼개면 그냥 마이너스 128부터 118까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뭘 빼먹었을까요? 그렇죠. 0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0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27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6은 저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저장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256을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unsigned라는 걸 이제 붙이면 되는데, 이게 되나 모르겠네요. unsigned. 얘는 이 unsigned가 있나? unsigned가 있네요. 근데 unsigned를 이렇게 못 쓰나? 자, 요걸 해결책을 한번 볼게요. 자바는 요렇게 해결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트라고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언사인드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언사인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음수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음수 금지. C 언어 같은 경우는 언사인드를 앞에 붙이게 되면 이제 그 256이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자 실행해 볼게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보니까 지금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제가 이거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음수가 아니라 적절하게 이제 저장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바 unsigned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unsigned 바이트 이게 되나? 그래서 자바하고 뭐 C 차이점이 있대요. 뭐 unsigned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보시면 여기 이진수 나오죠. 이진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바는 unsigned 키워드가 없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자바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unsigned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256을 저장을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 언어랑은 조금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C 언어를 같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헷갈리는데, 자 그래서 얘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256을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256을 정확하게 나눈 마이너스 128부터 127 그것까지만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28 했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빨간 줄 그어지죠. 127 하게 되면 실행해보면 저장이 됩니다. 보이죠? 127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128 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28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값의 범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값의 범위. 참고로 이거 제가 수업 페이지에 적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적느라 막 머리 아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 말로 이제 정리를 하실 거면 정리를 하시는데, 일단 지금 한 거는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트는 1바이트고 얘를 이제 비트로 전환하면 8비트입니다. 그래서 8비트를 2의 8승으로 하게 되면 256인데 그거를 적절하게 음수와 양수로 나눈 그 값을 바이트는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쇼트라는 게 있는데, 자 쇼트는 쉽게 말해서 바이트보다 조금 큰 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트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컵이고, 그 다음 큰 컵이 바로 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쇼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3이 이거는 제가 외우고 있진 않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값의 범위를 저도 몇 개는 외우지만 다 외우진 않습니다. 왜냐면 값의 범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32767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S니까 S 그 다음에 얘는 쇼트죠. 쇼트. 자, 쇼트는 여기 이제 무조건 이렇게 쓸 때는 이건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쇼트. 자, 그러면 얘 실행해보면 몇 바이트가 출력되냐면 보시면 2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몇 바이트인 거예요, 그러면? 2바이트예요, 2바이트. 그러면 2바이트, 1바이트가 아까 8비트라 했죠. 그러면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8비트이기 때문에 그럼 2바이트는 몇 비트겠어요? 그렇죠. 16비트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2에 8승 해가지고 요 값의 범위가 나온 것처럼 얘도 뭐가 하면 돼요? 2에 16승 하면 되는 거예요. 2에 16승 하게 되면 그 값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실행해볼게요. 2에 뭐야 잠깐만, 얘는 삭제 안 되나? 다시 해볼게요. 2에 16승 하게 되면 자 65,536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얘가 65,536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뭐랑 뭐로 나눈다고? 양수랑 음수로 적절히 나눈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얼만큼이 되냐면, 값의 범위 다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도 외우고 있는 것만 외워요. 약 32,000부터 양수 32,00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값은 32,768부터 플러스 32,767이에요. 무조건 왜요? 왜 8이 안 나오고 7이 나온다고요? 뭐 포함됐기 때문에? 0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쇼트는 2바이트다 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큰 컵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건 거의 인트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처리하는 거 거의 대부분 인트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트만 외우시면 되는데, 얘는 값의 범위가 약 마이너스 21억부터 양수 21억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녀석의 값의 마지막 값의 범위니 요걸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값의 범위인데 저도 이걸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대략만 알고 대략만 알지. 방금 말씀드렸던 약 21억부터 뭐 이렇게만 알지 뭐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숫자 다 외우지 않습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A, 당연히 A 출력하면 요게 이제 값 출력 되겠죠. 21억인데 자, 그러면 값의 범위가 요거죠. 요거의 값의 범위예요. 약 21억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 값을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이 변수가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억까지 저장 가능하다 했는데 22억 하게 되면 얘가 출력이 돼야 안 돼요. 바로 빨간 줄 떠요. 제가 이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억 이거 21억이 아니었네요. 그죠? 얘가 21억 하면 이거잖아요. 얘가 21억일 텐데. 맞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이네요. 뭐가 하나가 빠졌죠? 7이 빠졌네요. 7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되는데 요게 22억이 되는 순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빨간 줄거지는 보이죠? 그래서 21억까지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자, 얘는 바이트가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자, 인트가 4바이트라는 거는 알아두신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얘를 비트로 전환하면 몇 비트겠어요? 32비트입니다. 그러면 32비트를 2에 32승 하게 되면 얘는 42억, 약 42억이 나와요. 하게 되면 약 42억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마이너스, 즉 양수와 음수로 적절하게 분배해서 나온 값이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제일 큰 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롱이에요. 바로 롱이라 해가지고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제일 큰 컵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값의 범위나 그런 건 제가 가져올게요. 자, 수업회의 제가 이거 어차피 드릴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L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롱. 제가 얘는 인티저예요. 쇼트가 아니라 인티저가 제가 인티저의 약자가 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롱이라고 쓰시고요. 자, 값의 범위가 지금 얘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값의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 저장할 때는 이거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숫자 저장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숫자 처리하는 거는 21억 안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트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나이를 저장한다 했을 때 에이지, 뭐 사람의 나이가 에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이가 뭐 150살, 뭐 200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저장할 때, 나이를 저장할 때는 바이트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죠? 바이트로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그냥 인트를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도 좀 이제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트를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숫자를 처리하다 보면 에이지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값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바이트랑 쇼트는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8비트예요. 얘는 8비트. 그럼 8비트는 8바이트예요. 8바이트는 비트로 전환하면 몇 비트? 64비트예요. 그러니까 얘 64비트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수랑 양수랑 나눠 가진 거죠. 계산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2에 64제곱 그러면 굉장히 크죠. 이걸 음수하고 양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에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뭘 쓴다고요? 우리는 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아까 숫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숫자형. 숫자형에는 정수하고 뭐가 있다고요? 실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번에는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실수형 데이터 타입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실수를 담을 일이 간혹가다 있어요.
자, 그래서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 플롯이라는 게 있고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플롯으로 많이 처리를 해요. 더블까지 여러분들 쓸 일은 없는데, 자, 근데 제가 요거 보시면 롱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앞에다가 요 뒤에 보면 제가 여기 L 붙였던 L 보이시나요? L을 안 붙이게 되면 이 숫자가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에러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롱이라고 하면 L을 붙여줘야지만 실행이 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L을 안 붙여주면 이게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L을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된다. L이 출력되는 건 아닙니다. 실행해보면 L은 안 나오죠? 보이면? 그렇죠? L이 출력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꾸며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이다, 데이터다 라고 꾸며주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롯이라고 말씀해드렸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제가 저도 실수를 다 소수점을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3점 뭐 이렇게 대충 아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F를 지금 붙였는데 F를 안 붙이면 오류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류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적은 숫자 할 때는 그래도 얘는 F를 붙여야겠네요. F를 붙여야지 얘는 실행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롯은 요 뒤에 F를 붙여줘야지 이게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플롯 몇 바이트일까요? 자, 얘는 4바이트거든요. 자, 얘들 4바이트예요. 얘도. 자, 실수는 얘는 값의 범위 절대 외우지 마세요. 굳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플롯 그 다음에 플롯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데이터 타입은 자바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구나, 교양으로만 일단 아세요. 교양으로 뭐 이거를 엄청나게 막 달달 외우는 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자, 얘는 몇 바이트? 4바이트입니다. 자, 실행해볼까요? 실행해보면 4바이트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플롯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소수점 이렇게 많이 했지만, 얘는 뭐 다 출력하는 건 아니고, 이 플롯이라는 녀석도 담을 수 있는 소수점 자릿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릿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자릿수를 여기까지밖에 출력을 못해요. 플롯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더블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더블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D를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바에서는 실수를 저장할 때는 더블을 좀 많이 써요. 굳이 뭐 F 붙이기 싫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8바이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8바이트. 자,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다가 더블이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컨트롤 시프트 FC. 그러면 얘는 이 소수점 뒷자리까지 다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짧은 거는 그러니까 플롯이 이렇게 짧게 출력하는 거고, 더블은 좀 길게 소수점 자릿수까지 세밀하게 해서 출력을 해주는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 뭐 얘는 뭐 값의 범위처럼 뭐 몇십억을 전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얘는 자릿수에 따라서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바에서는 플롯보다는 더블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실수형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뭐 이 실수형 데이터 타입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되겠지만, 또 지금 하는 건 외우라고 하는 건데, 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 자, 논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yes, no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아, 아니야. 그죠? 한국어로 맞아,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맞아, 아니야를 yes, no를 떠나서 참과 거짓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그죠? true, false라 하죠? 그걸 바로 논리형이라고 합니다. 논리형에는 뭐가 있냐면 불리언이라고 있어요. 불리언이라고 있는데, 자, 불리언 한 다음에 불1이라 해볼게요. 1. 자, 얘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true, false를 저장할 수 있어요. true, false. true, false가 바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인데, 내가 만약에 변수에 true 또는 false라는 논리값을 담으려면 여기 앞에가 불리언으로 선언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굳이 바이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false. 자, 한번 출력만 해봅시다. 얘는 불 1, 불 1, 그 다음에 불 2.
해보면 true, false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은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과 문자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문자를 출력할 때 여러분들이 A 이렇게 출력하면 이건 뭐예요? 문장이에요? 문자예요? 얘는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는 문자고요. 큰 따옴표가 문장이에요. 왜냐면 문장과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형과 문장과 이제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라 할게요. 문자형 데이터 타입. 자, 문자형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냐면 캐릭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여기다가 캐릭터 C. 왜 제가 이걸 캐릭터라고 붙여주면 얘가 왜냐면 캐릭터 자체가 문자예요. 문자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의 줄임말이 캐릭터의 줄임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타입 이런 거 쓰려면 캐릭터는 몇 바이트인지 볼까요, 얘는? 자, 여기다가 캐릭터. 여기다가 캐릭터라고 써줘야 돼요. 보이죠? 제가 이렇게 쓴 거. 자, 실행해보면 일단 출력만 해볼게요. 여기다가 SOT 해서 C 잠시 출력해보면 H가 나오는 거죠. 그죠? 얘는 참고로 2바이트예요. 캐릭터는. C 언어에서는 캐릭터가 1바이트거든요. 캐릭터 근데 자바에서는 캐릭터가 2바이트입니다. 자, 얘는 2바이트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뭐 바이트까지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문자형, 문자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자 말고 뭐가 있어요? 문장형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자는 이렇게 쓰지만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앞에 스트링이라고 씁니다. 스트링.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적을게요. 얘는 문장이에요. 문장. 여러분들이 문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문자 저장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의 데이터 타입마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값이 다르다고. 그렇죠? 문자면 문자, 문장이면 문장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지만 문장이라 했으니까 문장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은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가 캐릭터라는 걸 쓸 일이 없는데 이 스트링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나중에 좀 깊게 설명을 드릴 건데 문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문자들의 집합이에요. 즉 문자열이라고 하거든요.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왜냐면 이게 지금 안과 영과 하하, 세, 요가 합쳐진 거예요. 이 각각의 문자들이 합쳐서 문자열의 집합이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그렇게만 아세요. 문장은 문자들의 집합이구나. 그리고 문장을 담을 때는 요 스트링이라는 걸 사용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바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